한동석은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한 글자도 머물지 못했다. 박정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 여자는 자네한테 맞지 않아? 이 말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한동석은 그것을 느꼈다. 그것은 경고였고 선을 그은 선언이었다. 광숙과의 관계는 이제 사랑 이상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 불안감은 곧 예기치 못한 현실로 이어졌다. 마광숙이 화상을 입은 것이다. 그 사고는 뜻밖의 순간에 벌어졌다. 한동석과 통화 중 그는 광숙에게 어제 장모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했다. 그녀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 기계에서 갑작스럽게 증기가 분출되었다. 비명을 지른 뒤 연결이 끊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에 동석은 단숨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술도가에 도착했을 때 광숙은 공장장과 직원들의 손에 의해 겨우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얼굴과 목덜미, 가슴 윗부분까지 붉게 달아올랐고 고통의 말을 잇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다. 동석은 그녀를 급히 안아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서 의사는 다행히도 심각한 화상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다. 표피층 손상이 없다는 말에 안도했지만 광숙의 속은 불에 데인 것처럼 쓰라렸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말할 수 없이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스스로 자문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공주실이 말했던 너도 이제 재벌 사모님 될 텐데 라는 말이 괜히 가슴에 걸렸다.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광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사람 당신 믿는 것 같지만 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이 더 상처받기 전에 떠나세요. 단 한 줄짜리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누가 보낸 건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전혀 짐작도 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읽고 난 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졌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며칠 전 한동석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마광숙과의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였다. 박정수는 동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고혈압성 쇼크와 협심증 의심.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분노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 폭발한 것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는지를 인정하게 되었다. 병실 침대에 누운 박정수는 여전히 자신의 딸 민서를 떠올리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채로도 민서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하곤 했다.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두 손주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숙이라는 변수는 박정수의 계획을 틀어버렸다. 처음엔 감정이었다. 질투, 분노, 실망.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녀는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 광숙의 과거, 가족, 친구 관계, 심지어 신용 상태까지. 박정수는 여전히 마음을 접지 않았다. 오천수는 형수 광숙이 다쳤다는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다. 책임감과 미안함, 동시에 묘한 의구심. 그는 공장장 고자동을 찾아가 물었다. 그날 정말 밸브 고장이 맞았습니까? 고자동은 멈칫하더니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천수는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고장났다면 왜 그날 점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는 조용히 증기 밸브 쪽 CCTV 영상을 요청했고 거기서 누군가 작업실 주변에 서성이는 실루엣을 발견했다. 천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영상을 따로 저장했다. 오강수는 형수 광숙을 병문안 왔다가 병실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미애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다. 계획은 틀어졌어. 박 여사가 마음을 돌릴 수도 있어. 그 한마디에 강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획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는 바로 광숙에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그녀가 이미 너무 지쳐있다는 걸 알기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마음속 결심은 단단해졌다.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 형수 그리고 이 집. 한결은 병문안을 갔다가 동석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버지, 사랑은 선택이지만 책임은 현실이에요.
광숙 씨를 선택하셨으면 그 책임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동석은 한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장모의 병실에 앉아 있으면 그는 죄책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며칠 뒤 박정수는 드디어 병실에서 퇴원하면서 광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도 이제 나이 들었나 봐. 사람 눈 보는 게 예전 같지 않아? 광숙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 눈이야 늘 바뀌는 거죠. 라고 답했지만 속으론 여전히 불편했다. 그 순간 그녀는 병원 앞에서 자신의 사진을 몰래 찍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 황급히 도망친 그 남자는 어디론가 전화하며 이렇게 말한다. 감시 계속해. 조만간 터질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술도가로 한 장의 서류가 간다. 에르실라주조 합작 제휴 관련 계약 초안. 광숙은 멍한 눈으로 그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거기에 박정수의 사인이 이미 들어간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이건 뭐지? 한동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찾아와 말한다. 우리 결혼식 날짜 잡읍시다. 그녀는 웃었지만 마음은 이미 회오리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술도가 뒷문에서 누군가가 몰래 금고를 열려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 광숙은 단호하게 다짐했다. 이제부터 나도 지킬 거예요. 이 집도 내 사람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 금고 안엔 절대 열려선 안 될 과거의 진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한편 공주실은 광숙의 사고 소식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내 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면서 다들 수군거리기 바쁘다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그녀는 분통을 터뜨리며 술도가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고가 단순 고장이었는지 누군가 의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모성의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며칠 후 공주실은 몰래 광숙의 방, 책상 서랍을 뒤지다 장광주의 개발 일지를 우연히 발견한다. 그 속엔 광숙이 오장수의 노트를 토대로 밤새워 기록한 수많은 실패와 실험, 포기하지 않은 흔적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이걸 혼자 다 했다고? 공주실은 처음으로 딸이 단순히 욱하는 여자도 불쑥 술도가로 들어온 무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동시에 박정수 또한 한서방에 호텔 계약 서류를 보며 혼잣말을 되뇌었다. 이걸로 마광숙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오히려 내가 약해지는 것 같지? 그날 밤 술도가 근처 외진 골목에서 의문의 남자가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광숙의 사진을 다시 찍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번엔 제대로 넘겨야지. 이걸로 끝이야. 그러나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만두시죠. 더 엮이면 당신도 끝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박정수가 마광숙의 정체에 다가가는 실마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사랑하는 채널 드라마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